이어서 여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들으셨을 건데 예. 일단 딱 듣고 나서 일감이 좀 부족한데 이겁니까? 뭐 이 정도면 진솔하게 잘 하셨다 이겁니까? 사과를 하셨고 예. 그리고 또 국민통합, 개헌을 통한 통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많은 언론들이 오늘도 지적했지만 헌재 결과에 따른 승복이라든지 아하. 분열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 통합이 없었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인 예.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제 예. 그 최후 진술을 보면서 이게 최후 진술이 아니라 실제 개엄을 하시지 말고 예. 정말 이런 극단적 상황을 호소하는 담화문인 정도였으면 예. 어땠을까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 어제 최후 진술 문구에 그런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올라서 예. 살피다 보면은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이 보였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와닿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본인부터 본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근신도 좀 챙겨야 되는 것이고 예. 야당과의 대화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좀 아쉬웠다라는 측면 그리고 제왕적 예.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역설적인 상황에서 힘이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 그동안 대통령께서 해오셨던 거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왔던 거고 예. 힘이 없으면 사실 야당하고 대화를 하셨어야 되고 예. 타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이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 해결책을 비상계엄으로 찾으려고 했냐 뭐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 예. 그 대통령 최후 진술하기 전에 뭔가 의원님 머릿속에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제 그 최후 진술은 의원님의 가지고 있던 기대치보다 더 나아간 겁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뭐 나아간 측면도 있고 부족한 그래요? 측면도 있습니다. 부족한 예.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승복이요? 국민 통합. 예. 통합의 메시지를 더 세게 말씀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예. 대통령다운 메시지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왜 안 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헌재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승복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그 정도 말은 그냥 의례적이라도 할 만한데 왜 대통령이 안 했다고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후 진술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당연히 재판관들한테 예.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계엄의 정당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좀 국민 여론전에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예. 거기에 좀 메시지에 힘이 실렸던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보다는 대국민 메시지적 성격이 강하다. 아무래도 저희 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예. 정당성에 좀 많이 힘을 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 예. 좀 메시지가 그쪽으로 좀 집중됐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대통령이 어제도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 이런 생각을 임기 초부터 했다는 건데 예. 이런 내용이 대통령이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 여당에서도 좀 공유가 됐었습니까? 사실 그 공유가 됐기보다는 뭐 대통령의 그런 생각들이 예. 사실 대통령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으신 것, 정치권에 빚이 없으신 것. 그래서 그동안에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가령 의료개혁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예. 하지만 좀 극단적인 타협 없이 예.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나 예.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개헌과 선거제 요거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은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 초에도 지도부였잖아요. 이준석 대표 당시에. 그때도 지도부에 뭐 공유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거죠. 뭐 제가 공유받지 못한 걸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거론하지 않았냐. 탄핵돼서 그만두나. 임기 단축에서 그만두나. 어차피 임기 다 채우지 못하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되면 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여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의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각 하나 기각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는 결국에 헌법재판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예. 만약에 내란죄가 철회되고 탄핵 소추가 됐을 때는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랐다라는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기 탄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느끼는 고민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다만 누가 더 국가를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의 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무리할 어떤 그런 느낌들 그 여당으로서의 그런 고민들 고뇌를 좀 많이 복합적인 게 어우러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탄핵 심판은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의 평의와 선고만 남았는데 3월 중에는 선고가 되겠죠. 그렇게 그럼- 다들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타이밍에 예. 지금 이 순간 예. 국민의힘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결국 기각 아니면 인용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 각각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을 메시지를 못 드려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기각이 되면 예. 당연히 저희 지지층들이야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어쨌든 불안해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기각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야지 예를 들면 무조건 예. 대통령 탄핵 기각돼야 된다 어허. 이게 주장만 할 게 아니고 기각됐을 때 국민들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에 대한 그 플랜을 예.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인용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용이 됐을 때는 이제 조기 대선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도층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예. 이 중도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받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허. 두 번째로 뭐 여론조사마다 수치가 좀 다릅니다만 저희를 지지하는 보수 예. 지지층에서도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이 우리 지지층 안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예.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좀 예. 그런 게 없어서 저도 비대위원이지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조종훈 전략기획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기각됐을 거, 인용됐을 때 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준비는 기각됐을 거 준비는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다 보니까 저희가 네. 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네. 근데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 기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들은 어느 쪽에 좀 굉장히 방점을 복잡해 하시죠. 굉장히 예. 이 상황을 복잡해하고 또 지역구 민심하고 또 전체적인 국민 민심하고의 그런 괴리 안에서 많이 고민하시고 속상해하시죠. 그러면 영남을 기반으로 한 의원들이 많으니까 지역구 민심하고 전체 민심은 좀 다르다. 이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수도권 민심하고 영남 민심 그게 예. 속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른 거로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의원님 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하든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든 간에 여당이기 때문에 이 민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론의 지지가 예. 어찌 됐건. 근데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층의 결집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 체포 전후로 해서는 뭐 보수층이 결집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느슨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떤 해결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뭐 보수층이냐 진보층이냐 중도층 이렇게 나누어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예. 집권 여당이니까 민생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재명의 민주당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워낙 오락가락 뭐 물량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정성 없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기 위한 메시지 정말 국민들께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어떤 거일까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예. 사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민생경제특위가 영세 사업장을 방문해서 예.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저희가 고민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정책을 내놓는데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보다 민생 쪽 정책을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어디 보다는 아니고 이제 두 네. 가지 다 잘 챙겨야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치명적인 그런 사법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안 지적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그것 지적하는 만큼 저희가 여당으로서의 역할도 당연히 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원님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취임식 전날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던 게 그제 공개됐고 어제는 이제 대통령과 당신은 당선인이죠. 당선인과 통화했던 게 풀 버전이 공개가 됐거든요. 두 개 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확실히 정치가 전문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 결국에 중진들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이요. 확실히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예.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예.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예. 저도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도부였기 때문에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하는 맞아요. 상황이 있는데 저도 지금 문득 그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데 그 당시 최고위에서도 왜 하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느냐에 대한 예. 최고위 차원에서의 비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여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 이런 논리를 펴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지금 음성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하던 주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일관되게 차용해서 쓰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 명태균 씨랑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셨던 최고위원들 또 뭐 지도부 인사가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권성동 의원, 정치를 오래 했던 권성동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반대했던 게 맞았고 그럼 그걸 밀어붙였던 좀 해주려고 했던 김건희 여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지만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것이 비판적인 여론이 더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전국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천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 또는 당선인도 아니고 부인인 영부인 여사가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반감이 없을 수 없죠. 당연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여사로서 어떤 조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조언이 정말 공천 개입처럼 비춰지는 것에 있어서는 예.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민주공화정을 지켜온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11월 담화 때 보면 그 여사의 국정 개입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이 아니 부인이 남편 잘 되라고 조언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 다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는 단순 조언입니까? 개입입니까?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공천이라는 것이 예. 명확한 딱 규정 같은 게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아시는 그런 통례잖아요. 그래서 예. 이러한 조언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걸 좀 한번 수사를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그 풀 버전 어제 들으니까 거짓말 논란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윤상현한테 얘기할 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제 2021년에는 취임식 전에 그렇게 얘기한 건데 지난번 대국민 담화 때는 나는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실장인 줄 알았지 윤상현 의원과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잊어버린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통령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이제 지방선거하고 예. 국회의원 재보궐 공관위가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고 예.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두 분이 공교롭게 맡고 계셨으니까 하나씩. 예. 아마 그 지점에 있어서는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1년에 기억했던 건 한 2, 3년 지나니까 2-3년 헷갈릴 수 뒤면, 있겠다. 헷갈릴 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 파장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중도층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아무리 이제 공천 상황이 예.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예. 실제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뭔가 이게 그런 농단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예. 이걸 이제 해명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예. 중도층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또 명태균 이야기하고 특검법 있죠. 이야기하고 있고 예. 중앙지검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또 대선 잠룡들 이름도 좀 거론되고 있어서요. 일각에서는 저희가 뭐 개파에 따라서 특검법이 만약 제의 요구가 됐을 때도 통과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건 저희 당 의원들이 통과시킬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이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쟁용 법안이 될 거고 예. 민주당이
과거에 서울시장 재보선 때 생태탕 여러 번 꾸렸던 것처럼 예. 선동 정치에 능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 정쟁에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의원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저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